네, 보너겐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닥터 본입니다. 오늘은 냉찜질과 온찜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럴 때 냉찜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온찜질을 해야 합니까? 라고 자주 물어보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언제 냉찜질과 온찜질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사용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나눠보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냉찜질부터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냉찜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혈관을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냉찜질을 적용한 부위에 혈액순환을 낮춥니다. 그리고 적용 부위에 부종과 염증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으로 염자가 생기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냉찜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그 순간에 혈액순환을 낮추면서 상처난 부위에 염증과 그리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 접질리시거나 무릎이 다치시거나 손가락이 삐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냉찜질, 아이스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다쳤을 때는 언제나 아이스팩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냉찜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냉찜질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급성기 염자의 경우에는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은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0도에서 한 12도 정도가 적당한 온도고요. 베갯잎이나 페이퍼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먼저 대시고 그 부위에, 그 위에 이제 냉찜질을 하시는 얼음이든지 아이스팩을 올리시면 좋습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 5번에서 6번 정도 통증 부위에 아이스팩을 냉찜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한 40분 정도 가량 휴식을 취하고 냉찜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급성 염자일 때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는 사실 냉찜질과 온찜질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핫팩은 4분에서 6분 정도 하는 게 좋고요. 아이스팩은 2분 정도 하는 게 좋은데요. 핫팩과 아이스팩을 4대1 정도의 비율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총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고, 그래서 핫팩 먼저 하시고 아이스팩으로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도 치료를 때론 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급성으로 때론 통증이 왔을 때 이렇게 아이스팩과 핫팩을 바꿔가시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핫팩, 온찜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찜질의 효과는요, 적용된 부위에 당연히 온도를 높이겠죠. 그러므로 거기에 혈액순환을 높여주고 메타볼리즘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때론 치료 전에 저희가 핫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 핫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콜드팩, 아이스팩은 급성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로 핫팩은 만성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으로 관절염이나 근육 통증이 있으신 분들, 뻐근한 느낌이나 그런 근육이 뭉친 듯한 느낌을 매일매일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날 저녁에 당연히 온찜질을 해주시면 그 다음날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찜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온도는 60도에서 한 8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 보고요. 또 온찜질 팩을 올릴 때에 꼭 수건으로 한두 겹을 하시고 그 부위 위에 올리시는 게 좋아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온팩을 하실 때는 혹시 심부 정맥 혈전증이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분에게 꼭 여쭤보시고 온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만성으로 허리 통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제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급성인지 만성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만성으로 허리 통증을 가지고 계셨지만 급성으로 통증이 온 거예요. 어제 일을 많이 함으로써. 그때는 이제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다치게 됐어요. 무릎이 빨갛게 되고 부어오르는 것 같고 통증이 심해요. 그러면 냉찜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네, 냉찜질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혈액순환을 그 부위에 낮추면서 붓기와 그리고 염증을 빨리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른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오셔서 매일매일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무릎이 너무 시립니다. 제가 냉찜질을 해야 할까요?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물으시면 당연히 온찜질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왜냐면 그 통증은 급성으로 염증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만성으로 관절 쪽에 통증이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깨를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조금 뻐근한 감이 있어요.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네, 당연히 온찜질을 하는 것이 맞겠죠. 한 번 더 예를 들어볼 텐데요. 한 3개월 전에 제가 손목을 다쳤는데 괜찮아지는 듯 했는데 어제 식당에 손님이 많이 와서 제가 일을 막 열심히 했더니 손목이 좀 더 아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냉찜질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온찜질을 해야 합니까? 네, 이 질문에는 냉찜질이 답입니다. 왜냐면 손목은 3개월 전에 다쳐서 이제 만성으로 접어들긴 하지만 그 전날 손님이 많이 오므로 열심히 일을 함으로 조금 통증이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플레이어업 됐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통증이 갑자기 올라갔다. 원래도 이 통증이 만성으로 있었지만 통증이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때는 아이스팩을 하시면 좋아요. 관절염이나 통풍 이런 것도 평소에는 핫팩, 온찜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많이 아프다, 플레어업 됐다, 페인이, 그러면 온찜질 말고 냉찜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온찜질과 냉찜질 언제 어떻게 하실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짧게 제가 다시 좀 정리하자면, 급성으로 다쳤을 때는 냉찜질, 그리고 만성으로 아프신 분들은 온찜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다치시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응급처치할 때나 좀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아마 고관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그때 다시 꼭 만나는 겁니다. 저 갈게요.